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금성류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요약하며 읽기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자성어, 오늘의 한자성어를 공부하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성어입니다. 계란유골이라는 한자성어인데요. 닭개자에 알란자, 이슬유자에 뼈 골자를 사용하는 한자성어. 계란에도 뼈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이 나쁜 사람은 모처럼의 좋은 기회가 와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자, 이것과 관련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희정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선 세종 때 당시 영의정이었던 황희정승은 청렴한 생활로 관복이 한 번밖에 없었으며 장마철에 비가 오면 비가 셀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황희정승을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성문을 열었을 때 하루 동안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다 사서 황희정승에게 주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한 그날 뜻밖의 폭풍우가 몰아쳐서 종일토록 멈추지 않아 성에 드나드는 상인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성문을 닫으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계란 한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는데요. 늙은 노인이라고 해요. 아쉽게도 계란이라도 사서 황희정승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은 집에 와서 계란을 삶으려고 보니까 계란이 모두 골아서, 이 골았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상했다라는 소리예요. 한 알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이 없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좋은 기회도 결국은 좋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뜻대로 되지 않는다. 좋은 기회가 와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 골자가 뼈골자라 그래서 뼈를 계란 속에 뼈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골다 썩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속담.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또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이 불고 소금 장사하면 비가 온다 등의 속담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2쪽입니다. 요약하며 읽기. 여러분들 그 요약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를 알아두시면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요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이라는 단어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요약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글의 요점, 다른 말로 핵심이죠. 요점을 잡아서 간추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뭐를 파악해야 됩니까?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생각 열기 두부를 다음 그림을 보고 두부 만들기와 요약하기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자. 두부 만들기와 요약하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모 300g의 작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콩 한 대 약 1.4kg, 300g을 만들기 위해서 1.4kg가 필요하답니다. 많은 양의 콩이 한 모의 작은 두부로 만들어지면 영양소가 줄어들 것 같지만 두부를 섭취하면 콩에 있는 영양소를 거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1.4kg의 영양소를 300g의 두부 한 모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요약된 요약문은 독자에게 한 편의 글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된다. 한 편의 글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약하기와 두부 만들기 공통점은 뭐냐?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많은 양의 콩의 진액으로 작은 두부 한 모를 만들어도 그 영양소가 동일하죠? 그런 것처럼 긴 글의 핵심을 잘 파악한 후에 요약한 요약문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결국 공통점은 영양소라는 것은 결국 핵심, 요약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영양소가 동일한 것처럼 잘된 한 편의 요약문은 그 글의 내용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요약돼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핵심, 요지는 다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이 콩 한 대가 300g으로 변신해도 영양소는 그대로 가는 것처럼 긴 글 한 편을 짧게 요약해도 여기에는 글의 핵심 요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 주제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73쪽에 있는 요약하며 읽기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3쪽에 요약하며 읽기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며 읽기란 자, 글의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하며 읽는 것, 이것을 요약하며 읽기다라고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요약하며 읽기의 정의가 되겠죠. 아, 요약하며 읽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요약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읽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요약하며 읽기에 효과, 좋은 점 1번, 효과 2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글의 주요 내용 이걸 더 줄여볼게요. 요거를 두 글자로 핵심, 그죠? 핵심을 간추려서 정리하며 읽는 것이 요약하며 읽는 것이고 이 요약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읽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요약하며 읽기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글의 엑기스, 즉 주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보존, 기억한다 이거죠. 그것이 요약하며 읽기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약하며 읽으려면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거냐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문단을 요약하기 위해서 먼저 문단. 이 문단은 우리가 중학국어 용어 정리에서 배웠었죠. 문단은 뭐였냐면 어떤 글쓴이 생각의 덩어리,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문단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단을 요약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단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문단의 중요 단어나 핵심어 또는 핵심 문장을 찾는 방법인 선택하기. 선택하기는 뭐냐면 중요 단어나 핵심어 또는 핵심 문장을 찾는 방법. 이것이 선택하기고 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는 방법.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삭제하기다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개의 용어나 개념들을 일반적인 말로 바꾸는 방법인 일반화하기와 중심 문장이 없을 경우 전체 내용을 다시 구성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재구성하기를 적용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문단 요약하는 방법. 문단 요약 방법 1번 선택하기. 핵심 문장을 찾는 방법 선택하기.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는 방법 삭제하기. 그리고 여러 개의 용어나 개념들을 일반적인 말로 바꾸는 일반화하기. 일반적인 말로 바꾼다. 쉽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일반화하기. 그리고 중심 문장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중심 문장을 만드는
재구성하기. 문단을 요약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선택하기, 삭제하기, 일반화하기, 재구성하기. 방법이 있고요. 글 전체를 요약할 때에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요. 1번. 서로 관련 있는 문단끼리 묶어요. 그러면서 글의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요약한 내용을 종합하는 방법. 3번. 그러니까 요 1, 2, 3번은 뭐에 대한 1, 2, 3번이냐면 여기다 이렇게 1번 앞에 쓰세요. 글 전체를 요약하는 방법.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약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단을 먼저 요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문단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기, 삭제하기, 일반화하기, 재구성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관련 있는 문단끼리를 묶고 글의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요. 압축.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글을 압축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글을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군더더기를 빼는 거죠. 중요한 것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요약하며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두 가지 글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설명문을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문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두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요약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약하며 읽기 정의와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잘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